안녕하세요. 교두보 시즌3 MC 김지연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다가올수록 재생에너지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셈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현 시점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조건 악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보조금, 세금 혜택 등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과 성패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생에너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당선이 될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럼프 재임 시절 트럼프는요, 미국의 우선주의를 명분으로 미국 영토에 매장된 화석 연료 자원을 최대한 생산하고 활용해서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확대하자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파리 협정 이행으로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각종 제조업의 생산력이 저하된다라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요, 에너지 기술과 관련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재가입을 주장을 했죠. 자,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고 바이든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자, 이 둘의 입장차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재임 당시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과 예산 배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광 설치량은요,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33.8기가와트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51.3기가와트로 늘어났고요. 바이든 정부는 123.9기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리고 풍력의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22.6기가와트였고요.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41.3기가와트,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37.4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다르게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량에 이어서 예산 편성은 어땠을까요?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당선 이후 매 회계년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직전 연도보다 무려 70% 수준의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를 대부분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매년 예산은 직전 연도 확정 예산 대비 증가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요청 예산과는 별개로 실제로 확정된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 세액공제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세액공제 방법은 크게 PTC와 ITC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방법 모두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크게 정책에 변화를 준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민주당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입장이나 계획 정책들은 분명 다르긴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죠. 하지만 앞서서 짚어드렸던 바와 같이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트럼프 당선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무조건 악재, 이렇게 미리 단정짓기에는 당사는 무리라는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 구조와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요인 때문에 오바마 정부 시절 때보다 재생에너지 설치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편성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책이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라든지 텍사스와 같은 주들은 강력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트럼프가 요청한 수준보다 높게 편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변수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리 변동은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 민간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투자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만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9월 미국 대선 마지막 토론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확정 전까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재생에너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산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